역사상 가장 미친 전쟁들. 토요타 전쟁. 1980년대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자신의 나라를 아프리카의 강대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석유 수익을 이용해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고 혁명가와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했으며 이웃 국가인 차드를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차드는 대부분 황량한 사하라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리비아의 지배를 원하지 않았기에 게릴라 전쟁으로 저항했습니다. 리비아는 주전차를 포함한 강력한 무기로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드 군인들은 용기와 대담함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을 토요타 픽업 트럭에 실어 이동성을 활용해 리비아 군대에 큰 패배를 안겼습니다. 결국 카다피는 패배를 인정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전쟁 기간 1년 미만. 사상자 7,500명 사망 대부분 리비아인 800대의 장갑차 모두 리비아. 축구 전쟁.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의 긴장이 수년간 쌓여왔습니다. 그해 다음 해 월드컵 예선 경기가 이 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 간의 첫 번째 예선 경기는 온두라스에서 열렸고 온두라스가 승리했습니다. 이후 폭동과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엘살바도르에서 열렸고 엘살바도르가 승리했으며 그 경기도 더 큰 폭동과 폭력을 동반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경기는 멕시코시티에서 열렸고 엘살바도르가 연장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같은 날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와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전투는 약 4일간 지속되었고 몇 킬로미터의 땅만 이동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강하게 시작했지만 결국 온두라스에 의해 밀려났습니다. 전쟁은 국제 중재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는 첫째, 프로펠러 비행기 간의 공중 전투가 있었던 마지막 전쟁이라는 점, 그리고 둘째, 역사상 마지막 기병전으로 여겨지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전쟁 기간 일주일 미만. 사상자 약 3,000명 사망, 그중 2,000명이 온두라스인. 파라과이 전쟁.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지만 한때는 좀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1864년 그 대통령은 자신이 군사적 천재라고 생각하며 전쟁을 유발할 것을 알면서도 영토 확장을 결심했습니다. 파라과이는 이웃 국가들에 의해 연합 공격을 받았고 그 전쟁은 파라과이에 있어 진정한 종말적 전쟁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결국 사망하고 전쟁이 끝날 무렵 파라과이는 인구의 대부분을 잃었으며 남은 인구는 약 20만 명에 불과했고 그중 남성은 2만 8천 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끔찍한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전쟁 기간 약 6년. 사상자 50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 사망, 대부분이 파라과이인. 오크통 전쟁. 중세시대 이탈리아 북부는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와 같은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문화적 업적과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의 시기였지만 이 도시들은 끊임없이 서로 전쟁을 벌였고 수세기 동안 이어진 많은 경쟁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볼로냐와 모데나 도시 간의 라이벌리였습니다. 1325년 모데나의 일부 군인들이 볼로냐의 우물에서 양동이를 훔쳐가면서 오랜 경쟁이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볼로냐는 전쟁에 돌입하여 자폴리노 전투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빠르게 끝났고 볼로냐는 양동이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모데나는 여전히 그 양동이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전쟁 기간 몇 주 정도. 사상자 약 2,000명 사망 양측 합산. 335년 전쟁. 17세기 중반 영국은 올리버 크롬웰의 의회군과 로열리스트 간의 내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크롬웰은 뛰어난 장군이었고 1648년까지 로열리스트들은 잉글랜드 남서부의 코널에서 쫓겨나 스키리 섬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로열리스트들은 여전히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은 스키리에서 네덜란드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네덜란드는 로열리스트에 대해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로열리스트들이 대부분의 잉글랜드 영토를 잃은 상황에서 네덜란드는 스키리 자체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로열리스트들이 크롬웰에게 항복했습니다.
이후 스키리와 네덜란드 간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았고 이는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결국 1986년 스키리와 네덜란드 정부는 농담으로 전쟁을 종결했습니다. 전쟁 기간 335년. 사상자 없음. 젠킨스의 귀 전쟁. 1700년대 초 영국은 전쟁을 통해 카리브해의 스페인 제국의 노예를 수송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들은 영국인을 싫어했고 경쟁을 미워했으며 협력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1731년 스페인 해안 경비대가 로버트 젠킨스가 지휘하는 영국 상선에 접근하여 검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긴장해지자 스페인 지휘관이 젠킨스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이 끝이 될 수도 있었지만 몇 년 후인 1738년에 영국 의회의 일부 강경파가 스페인과 전쟁을 벌일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젠킨스와 그의 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젠킨스가 의회에서 증언하면서 그의 잘린 귀를 공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여러 전투가 벌어졌고 스페인이 미국 조지아 식민지 침략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더 넓은 유럽 전쟁인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과 합쳐졌습니다. 원래의 원인은 사라졌고 젠킨스의 전쟁은 별다른 결과 없이 끝났습니다. 전쟁 기간 약 9년. 사상자 약 3만 명 사망, 대부분 스페인인. 아편 전쟁. 아편 전쟁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 중 하나입니다. 대영 제국은 크고 강력하며 세계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꿀단지는 중국에 있었고 중국은 실크, 차, 그리고 영국이 유럽에 팔고 싶어하는 많은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국이 중국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대체 수단으로 아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하고 이를 중국에 수출하여 급속히 늘어나는 중독자들로부터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독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해 아편의 수입을 금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익을 잃고 싶지 않아 1839년에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구식의 중국 군대는 영국 왕립 해군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편 거래가 복원되었고 이 전쟁은 홍콩과 상하이를 영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편 중독은 계속 확산되었고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3년. 사상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영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중국은 수만 명이 사망했으며 세대에 걸쳐 대규모 아편 중독이 발생했습니다.